여보세요? 응, 그동안 잘 지냈니? 무슨 일이세요? 바쁜 일 아니면 나중에 통화했으면 좋겠는데요. 많이 바쁜가 보구나. 다름이 아니라 이번 설에는 올라올 수 있나 해서 요새 얼굴도 못 보고 그래서. 그때 저 친구들이랑 여행 가기로 했어요. 친구들이랑 여행을 가? 언제부터? 그런 것까지 제가 다 일일이 보고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사생활 침해고요. 그래, 그건 미안하구나. 그래도 명절이라 가족끼리 함께 보낼 줄 알았지. 그럼 친정도 안 내려가고? 요즘 누가 설날에 가족들이랑 보내요. 그거 다 옛날 관습이잖아요. 전 그리고 성당 다녀서 원래 제사 이런 것도 안 지냈다고요. 그리고 그런 거 궁금하시면 어머니 아들한테 전화하세요. 전 엄연히 남이잖아요. 왜 집안에 행사 있을 때마다 자꾸 절 부르세요? 그래.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런다 하긴 하더라. 그리고 그게 불편했다면 미안하다. 난 그저 네 목소리도 듣고 싶고 안부도 알고 싶고 해서 그랬지. 제 안부가 궁금한 게 아니라 어머니 아들 안부가 궁금한 거겠죠. 아들은 자주 전화하면 번거로워할까봐 만만한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고요. 그리고 다음부턴 전화 말고 메시지나 카톡으로 해주세요. 아시잖아요. 저 전화 이런 거 불편해하는 거. 그래, 알았다. 그럼 내가 다운이한테 다시 전화하마. 그러든지 맘대로 하세요. 끊어요. 그래. 소빈이요? 소빈이 목소리던데? 설에 올라오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일이 바쁜가 봐. 그리고 설에 소빈이는 안 올 것 같아. 왜? 회사 일이 바쁘대? 아니, 그건 아니고 친구들이랑 여행을 가기로 했나 봐. 친구들이랑 여행? 그런 건 미리 말을 해야 하지 않나? 우린 아들 내외 오는 줄 알고 장도 보고 했는데 우리도 미리 물어본 건 아니니까. 그리고 뉴스에 보면 요즘 젊은 친구들은 명절에 여행 많이 간다고 하잖아. 그렇긴 해도 오랜만에 보나 했는데 아쉽네. 집도 적적할 거고. 그렇긴 하지. 다운이 놀라울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볼게. 그래, 다운이라도 봤으면 좋겠네. 애들 얼굴 다 까먹겠어. 손녀 얼굴도 그렇고. 그러니까 못 본 지 한 1년은 넘었네. 그래도 가까운 데서 사는데도 이러니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은 자식 못 보고 사는 것도 고민이겠어. 엄마, 무슨 일이야? 그냥 요새 통 연락이 없어서. 어디야? 회사야? 왜 끝나왔어? 근데 왜? 이번 설에 올라오나 싶어서. 요새 얼굴도 통 못 보고 그래서. 소빈이한테 물어보니 소빈이는 친구들이랑 여행을 간다고 하던데. 소빈이한테 연락하지 말라니까. 너 전화로 했지? 그거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 하는데. 뭐 중요한 일 있으면 나한테 연락하라고 했잖아. 대체 왜 그래? 난 그냥 목소리도 듣고 싶어서 그랬지. 며느리한테 전화도 못해? 옛날 시어머니야 그랬겠지만 요샌 며느리가 갑인 거 몰라? 요샌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 봐야 되는 세상이야. 왜 이렇게 편하게 굴어? 그리고 엄마가 소민이 힘들게 하면 아들만 고달파지는 거 몰라? 제발 하지 말란 건 좀 하지 마. 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전화한 건데 뭘 그렇게까지 그래. 그러니까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전화할 때가 됐잖아. 아, 아무튼 나도 못 내려가. 왜? 너도 일정 있어? 나도 그냥 집에서 쉬려고. 요즘 일이 바빠서 통 못 쉬었어. 집에 내려와서 쉬지. 그럼 엄마가 지율이도 봐주고 맛있는 것도 해줄 텐데. 엄마도 지율이랑 아들 얼굴 좀 보고 싶다. 도로에 차 많아서 막힐 텐데. 힘들어 죽겠는데 나보고 거기에서 1시간 이상을 운전하라고? 그리고 지율이도 차에 오래 있으면 투정 부리고 그래. 나 혼자 그거 못 견뎌. 그래도 내려오지. 연휴도 긴데. 아버지가 너희 내려올 줄 알고 고기도 사놓고 굴비도 사놨어. 아버지도 얼굴을 통 못 봤다고 서운한 눈치던데 거리도 그렇게 먼 거 아니잖아. 늦게라도 좋으니까 집에 한번 들러. 응? 피곤하다니까. 아니 전 그러면 엄마가 올라오든가. 엄만 다리도 안 좋고 네 아버지도 이제 많이 늙어서 운전도 못하잖니. 그럼 그냥 내가 나중에 갈 때까지 기다려. 엄마 아빠도 다 사정이 있어서 못 올라오는 거 아니야? 나도 사정이 있다고. 나 진짜 연휴에 푹 쉴 것만 보고 버티는 건데 왜 이렇게 사람을 피곤하게 해?
그렇게 몸이 안 좋아? 한약이라도 보내야 하나? 아, 됐어. 상관하지 말고 그냥 알아서 연휴 보내. 요즘 누가 모여서 설을 보내. 다 각자 보내는 거지. 그래, 알았어. 피곤하면 어쩔 수 없지. 몸 건강히 챙기고 아무리 바쁘더라도 밥 잘 챙겨 먹고. 알았지? 알았어 해. 엄마 나 몸 잘 챙겨. 나 이제 회사 들어가 봐야 돼서 끊을게. 그래, 다음에 또 연락하자. 어. 집. 다훈이도 못 온대네. 왜? 무슨 일이 있대? 몸이 많이 피곤한가 봐. 집에서 그냥 푹 쉬고 싶대네. 그래? 집에서 쉬지. 소빈이 여행 가면 지율이 혼자 봐야 될 텐데 그게 더 피곤하지 않나? 운전하고 오는 게 피곤한 모양이야. 그래, 힘든데 못하러 억지로 오라고 그래. 우리끼리 맛있는 거 먹으면서 보내면 되지. 그래도 아쉽네. 우리 지율이 얼굴 좀 보나 했더니만 그새 또 많이 컸을 거야. 내년에 벌써 초등학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세뱃돈도 두둑이 챙겨주고 싶었는데 하나밖에 없는 손녀를 영 보지를 못하니. 다음에 당신 정기검진 받을 때 이참에 같이 가서 지율이 좀 보고 올까? 그래도 좋지. 근데 애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싶어. 부담스러울 게 뭐가 있어. 그리고 전 그럼 밖에서 만나면 되지. 식당에서 밥 먹고 얘기 좀 하다 오면 되지 않겠어? 그래. 그러면 되겠네. 2주 이후. 어머니, 저예요. 응, 그래. 여행은 잘 다녀왔니? 네, 뭐. 저번 주에 설날이었잖아요. 응, 그래, 그랬지. 지율이 세뱃돈을 까먹으신 것 같아서요. 세뱃돈? 우리도 주고 싶었는데 다운이가 지율이랑 같이 오질 않아서 그래서 못 챙겨줬지. 그건 핑계죠. 주려면 얼마든지 줄 수 있지 않나요? 계좌로 보낼 수도 있고. 방법이 많은데 괜히 돈 아끼려고 그러신 건 아닌가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이, 설마 그러려고. 안 그래도 내가 다음 주에 병원에 가는데 마침 너네 집 근처니까 그 김에 같이 식당에서 밥 먹고 지율이한테 세뱃돈도 직접 주려고 그랬지. 안 그래도 그거 때문에 다운이한테 연락 몇 번 했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 많이 바쁜 모양이야. 그건 좀 곤란하겠는데요.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요즘 너무 바빠서요. 지율이도 내년에 학교 들어가서 학원 몇 개 더 보내느라 바쁘고요. 그리고 굳이 비교를 하고 싶진 않지만 제 친정은 이미 지율이 세뱃돈 계좌로 보냈거든요. 주려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든 준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형편이 안 좋으셔서 못 보내는 거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건 이해할게요. 아니, 우리가 아무리 돈이 그렇게 많진 않대지만 하나밖에 없는 손녀 세뱃돈들 못 줄 만큼 가난하진 않다. 그래. 만나기가 어려우면 그렇게라도 해서 지율이 세뱃돈 보낼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아, 그러세요? 전 뭐 나쁜 의도로 말한 게 아니라 정말 그것 때문에 신경 쓸까 봐 미리 얘기 드린 거예요. 가난한 게 죄는 아니니까요. 우리 그렇게 가난하지 않다니까. 다 각자의 기준이 있는 거겠죠. 제 계좌로 세뱃돈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지율이한테 필요한 물건 사서 지율이한테 전해줄게요. 그래, 알았다. 집. 여보, 다음 주에 다운이네 시간이 안 된다고 하네. 일이 통 바쁜 모양이야. 지율이 학원도 가야 된다고 그러고. 그래? 근데 지율이는 아직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는데 무슨 학원이야? 자세히 물어보진 않았는데 필요하니까 보냈겠지. 요즘 애들이 워낙 똑똑해. 선행학습도 미리 다 하고 학교 보낸다고 하잖아. 그래도 마음껏 뛰놀 나이인데 아쉽네. 간단히 식사할 시간도 없고. 그렇게 바쁜 거. 젊은 애들이 바쁜 게 맞지. 그리고 지율이 세뱃돈 소빈이 계좌로 보냈어. 계좌로? 응. 어차피 직접 주기에도 어렵고 하니까. 30만 원 정도 보냈는데 그 정도면 충분하겠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데 그 돈도 많지. 왜 이렇게 많이 보냈어? 오래 못 보기도 했고. 소빈이가 그 돈으로 지율이 필요한 거 사겠다고 하니 그 정도가 적당할 듯 싶어서.
요새 물가가 꽤 오르긴 했잖아? 하긴, 그렇지. 그래, 잘했어. 그럼 다음 주엔 우리 둘이 오붓하게 데이트하고 오지? 그래, 그럽시다. 다음 날. 수빈아. 무슨 일이니? 뭐 좀 확인하려고 전화했어요. 뭔데? 어제 저한테 보낸 돈이 지율이 세뱃돈 맞죠? 30만 원 보낸 것도 맞고요. 그랬지. 이제 확인했구나. 아니, 이거 보낼 거면 도대체 왜 보낸 거예요? 응? 왜? 돈이 좀 적니? 내 딴엔 넉넉하게 보낸다고 그런 건데. 어. 하긴 뭐 저도 큰 기대를 안 하긴 했어요. 그래도 30은 좀 너무했죠. 이 돈으로 대체 뭘 하라고요? 이 돈으로 얘 옷 한 벌도 요즘 못 사는 거 알아요? 아, 돈이 적어? 그래도 그 돈으로 옷 한 벌은 살 것 같은데. 산티나는 옷은 살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지율이가 어디 그런 거 입고 다닐 나인가요? 제가 쇼핑이고 장이고 다 백화점에서 한다고 몇 번 말하지 않았나요? 백화점에서 살 거라고 생각하셨으면 50은 보내셨어야죠. 30을 누구 코에 붙이라고. 그래도 30이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애들은 금방 커서 백화점에서 비싸게 돈 주고 사봤자 얼마 입지도 못할 텐데. 그건 어머니가 궁상맞게 살아와서 그런 거죠. 전 어렸을 때부터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게 습관이 돼서 다른 데서 사려고 하면 찝찝해서 못 사겠더라고요. 위생도 안 좋을 것 같고. 원래 기어다닐 것 같고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아무리 입을 기간이 짧다고 하더라도 좋은 걸 입혀야죠. 엄니 하나밖에 없는 손녀가 산티나는 거 입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아직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인데 50은 너무 과한 액수이지 않나 싶다. 저희 엄마는요, 100만 원을 보냈어요. 제가 너무 비교가 돼서 아무리 집안 자체가 다르다곤 하지만 이건 너무하잖아요? 다운 씨가 이 소식 듣고 부끄러워할까봐 제가 일부러 말도 안 했어요. 액식이나? 너무 과한 것 같은데. 어머니야 과하겠죠. 저희 집에서 100만 원은 돈도 아니거든요. 아무튼 전 돈을 잘못 보낸 줄 알고 확인 차원에서 전화 드린 거예요. 어머니 수준이 딱 이 정도인데 어쩌겠어요. 저도 이런 거 알고 결혼한 거니까. 암튼 돈 잘 받았다고요. 이케야 지율이 간식 정도만 사줄 수 있겠지만 잘 쓸게요. 그래, 알았다. 다음엔 참고하마. 뭘 참고까지야. 그냥 이 정도밖에 보낼 수 없으면 그냥 보내질 마세요. 그게 차라리 기분이 더 나으니까. 저 이만 전화 끊을게요. 집. 소빈이야? 돈 받았다고 연락 온 거야? 통화 소리가 좀 들려서. 그 액수 때문에. 액수? 금액이 너무 크다고 전화 온 건가? 아니, 너무 적다 그러네. 30이 적을 줄은 몰랐는데 요즘 물가에 비해 적은 것 같기도 하고. 뭐? 적다고 전화가 왔다고? 아니 30이 뭐가 적어? 그리고 아무리 적게 느꼈다 해도 그걸 직접 전화해서 따지는 건 무슨 경우야? 잘못 보냈나 해서 전화했대. 친정은 100이나 보낸 모양이야. 그쪽이 과한 거지. 그리고 30이 뭐가 적어? 백화점에서만 쇼핑을 한다고 하니까 적을 수도 있나 봐. 아무리 그래도 이건 경우가 아니지. 내가 한마디 할까? 아이 뭘 그래. 괜히 마음 상하게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흘려드리면 되지. 그래도 이러는 게 어디 한두 번이야? 내가 다운이한테 한번 전화해볼게. 이건 좀 아니지. 시어머니한테 버릇없게. 아휴, 하지 말라니까 그러네. 전화. 아빠, 왜요? 넌 전화 받자마자 인사도 안 하고 왜냐고 묻는 게 맞아? 바빠서 그렇죠. 뭘 그런 거 갖고 예민하게 굴어요? 그래도 그렇지, 이 자식아. 그건 전화 받는 예절이 아니야. 다른 사람한테도 그래. 그렇게 잔소리하려고 전화하신 거면 끊어요. 저 그렇게 한가하지 않아요. 아주 말본세하고는. 소빈이 말이다. 정말 너무한 거 아니냐? 소빈이가 왜요? 어제 지율이 세뱃돈을 네 엄마가 보냈는데 그게 너무 적다고 방금 전화해서 따지더구나. 아무리 봐도 상식적인 행동 같지 않아서 그래서 전화했다. 네 엄마도 마음 상해하는 눈치고 생각해서 보낸 돈인데
금액이 적다고 뭐라 하느냐, 이게 무슨 경우냐? 얼마를 보내셨는데요? 30만 원 보냈다. 그게 그렇게 적은 돈인지도 납득을 할 수가 없구나. 30만 원이면 적죠. 소빈이가 그럴 만하네요. 오죽하면 소빈이가 전화를 했겠어요. 제가 알기론 친정에선 100만 원을 보냈다고 하던데?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잖아요. 넌 지금 네 엄마가 네 와이프한테 돈 적게 보냈다고 야단 맞았다고 하는데 그 와중에도 와이프 친정이랑 비교하고 싶냐? 어? 지금 그게 중요해. 그럼 뭐가 중요해요? 솔직히 요즘 3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애들 장난감도 그 정도는 넘어요. 지율이한테 뭐라도 그럴듯한 거 사주면서 이거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준 거야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소빈이도 고민하다 그렇게 전화했을 거라고요. 돈을 받긴 받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전화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전화해서 어려운 소리 한 소빈이 심정은 생각 안 해봤어요. 어떻게 이 와중에도 네 와이프를 감싸냐?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라. 누가 잘못된 거지? 그리고 아직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인 애한테 세뱃돈으로 100을 보내는 게 과한 거다. 30도 많은 수준인 거고. 그건 우리 집 수준이고요. 소빈이는 워낙 부유하게 자라서 그걸 이해 못하는 거고요.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주셔서 보내야죠. 그냥 생각 없이 보내면 어떡해요? 차라리 저한테 보내시든가요. 창피하게. 암튼 다음에 보낼 땐 저한테 보내세요. 제가 알아서 보완해서 소빈이한테 전할 테니까. 그래서 네 말은 소빈이가 아무 잘못도 없다 이 말인 게냐? 그렇죠. 소빈이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오히려 소빈이가 엄마 아빠 수준에 맞추려고 애쓰는 게 보여서 미안할 지경이라니까요. 어떻게 키워준 부모 마음은 생각 안 하고 와이프 생각만 저렇게 할까? 결혼했으니 와이프한테 집중하는 게 맞죠. 아들 이혼시키고 싶지 않으시면 제발 좀 소빈이 거슬리게 좀 하지 마세요. 끊어요. 아들 키워봤자 소용 하나도 없네. 집. 하여, 좋은 소리 못 들었지? 괜히 전화했다니까. 괜히 전화한 게 아니라 이 자식 버르장머리가 없는 거지? 옛날엔 안 그랬는데 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알아보고 보낼 걸 그랬어. 괜히 돈 보내고 욕만 먹었네.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어? 보낸 사람 성이 액수를 비교해가면서 무시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지. 아무리 자식 내외라 해도 이건 용납 못해. 용납 못해도 어쩌겠어. 다 우리 자식들인데. 괜히 더 일 키우지 말고 그냥 넘어가. 이런 일 한두 번이야. 한두 번이 아니니 문제지.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해? 이렇게 돈으로 사람 무시하면 그게 돈에 묶여있는 인생이지 제대로 살고 있는 인생이라 할 수 있어? 일주일 후 병원 앞. 그래도 경거가 좋다니 다행이네. 자주 운동하길 잘했지? 그러네. 앞으로도 당신 따라 운동 많이 다녀야겠어. 그래, 내 말을 들어야 된다니까. 잠깐만, 친구한테 전화가 왔네? 여기서 좀 기다리고 있어. 저기 앉아있든가. 응, 그래. 편하게 전화하고 와. 10분 후. 어찌지? 친구 와이프가 상을 당했다고 하네. 어머, 친구 누구? 생철이라고 내 고등학교 동창. 와이프가 암투병 중이었는데 오늘 새벽에 눈을 감았다고 하더라고. 어머, 어떡해. 그렇게 갑자기? 바로 기차 타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 얼른 가야지. 꽤 친한 친구였잖아. 나도 같이 가야 되나? 아이, 됐어. 전주까지 아픈 다리로 어떻게 가. 당신 집까지 가는 게 문제네. 에이, 뭐 그냥 버스 타고 가면 되지. 내가 아인가? 그래도 마음에 좀 걸려서. 아님, 저 길 건너가 다운이 집이니까 좀 들렀다 가든지. 다운이가 그러면 버스역까지 데려다 주지 않겠어? 그래도 괜찮으려나? 연락도 따로 안 해서. 뭐 잠깐인데. 미리 전화하고 가면 괜찮을 듯 싶은데. 그래, 그래야겠다. 바로 가기엔 나도 숨이 가빠서. 그래, 그럼 나 먼저 가볼 테니까 이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화 줘. 알았어. 조심히 다녀오고. 그래. 아들 집. 아들이 전화를 통 안 받네. 소빈이도 마찬가지고. 일단 벨 눌러보고 아무도 없으면 그냥 가야겠네. 누구세요? 어머니?
집에 있었구나. 전화를 통 안 받길래 아직 회사인 줄 알았어. 일찍 퇴근했나 보네.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오늘 병원 검진일이라서 근처에 병원 갔다가 생각나서 바로 집 가기 숨이 가쁘기도 하고 식사나 같이 하고 가려고 그랬지. 계속 전화했는데 안 받아서 일단 집 찾아온 거야. 전화 못 받으면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렇다고 무작정 집에 찾아오시면 어떡해요? 혹시나 해서. 저 이렇게 갑작스럽게 집에 찾아오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예의도 아니고요. 그냥 돌아가세요. 그건 미안한데 그래도 이왕 만났으니 차라도 한 잔 마시고 가면 안 될까? 우리 지율이도 보고 싶고 너랑 얘기 나눈 지도 한참 돼서 어떻게 지내나 궁금하기도 하고 그건 좀 곤란한데요. 누가 이런 식으로 안부를 확인해요. 사실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집 청소 제대로 됐는지 반찬은 잘 해놓고 살고 있는지 뭐 그런 거 검사하려고 이렇게 불쑥 찾아온 거 아니에요? 아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그런 거 절대 아니다. 그냥 난 정말 궁금해서 마침 큰척이기도 하고 저번에 제가 분명히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렇게 알 것이지 왜 또 굳이 찾아와요? 이거 정말 무식한 방법이에요. 절 존중하지 않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암튼 절대 안 되니까 돌아가세요. 다음에 정식으로 약속 잡은 다음 그때 만나요. 무식하다고? 어떻게 그런 말을... 제가 오죽하면 시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하겠어요. 어머니도 어머니가 얼마나 무례하게 행동하고 말하는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엄마는요, 딸 집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무작정 찾아오지 않아요. 항상 전화하고 약속 제대로 잡은 다음에 오신다고요. 그게 자식을 존중하는 행동이고요. 자식 집이라고 이렇게 함부로 오는 게 어딨어요? 절대 오늘은 안 되니까 돌아가시라고요. 그래, 알았다. 다음날 집. 어젠 밤늦게 오느라 인사도 제대로 못했네. 전화도 몇 번 했는데 전화는 왜 안 받았어? 다운이 자식도 전화가 안 되고. 어제 다운이랑 소빈이랑 지율이 잘 만났어? 여보, 당신 울었어? 눈이 탱탱 부었네. 무슨 일이야? 어제 집에서 내쫓겼어. 나 웬만하면 이해해보려고 했는데 생각할 때마다 너무 분해서 내가 이 정도 취급밖에 못 받을 정도로 형편없는 사람인가 싶기도 하고 잠은 한숨도 못 잤어. 내쫓겼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제대로 좀 말해봐. 애들한테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안 받더라고. 그래서 그냥 혹시나 싶어서 집 찾아가 봤거든. 혹시 지율이라도 있을까 싶어서. 소빈이가 집에 있더라고. 그래서 사정 다 말했는데 글쎄 그냥 돌아가라고 그러더라고. 이렇게 합의도 없이 집에 무작정 찾아온 건 무식한 행동이라고 하면서 내가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든지. 뭐? 그렇게 내쫓았다고? 무식하다고 말하면서? 이게 사실이야? 응, 내가 그렇게 잘못한 일이야. 그래, 의사 전달도 없이 그렇게 집 찾아간 건 내가 잘못한 거라 쳐.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집에 들여보내지도 않고 바로 내쫓을 수가 있어. 그리고 그렇게 친정엄마랑 비교해가면서 시어머니한테 무식하다고 할 필요가 있었냐고. 내가 너무 놀라서 아무 소리 않고 나오긴 했지만 곱씹을수록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이런 싸가지 없는 것을 봤나. 그걸 왜 이제 말해. 어제 나 들어올 때 말하지. 안 그래도 그냥 별말 없이 방에 들어가길래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들긴 했는데. 당신도 피곤할 텐데 어떻게 오자마자 그런 소리를 해. 그래서 그냥 그 길로 집에 온 거야? 그랬지. 길도 헤매서 다리도 좀 아프고 그러네. 이런 고의한 놈을 봤나. 가만히 있어봐. 내가 다운이 그 자식하고 얘기를 좀 해야겠어. 전화. 여보세요? 야, 이 자식아. 너 왜 어제부터 전화를 안 받아? 일이 바빴어요. 어차피 중요한 일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중요한 일이 아닌지 네가 어떻게 알아? 어? 그래서 뭔데요? 이놈 말하는 꼬라지 좀 봐.
어제 네 엄마 너 집에 왔다 갔다고 네 와이프한테 들었어, 안 들었어? 어제 야근해서 늦게 들어가서 그런 말 못 들었어요. 엄마 왔다 갔어요? 왔다 간 축에도 못 든다, 이 자식아. 네 와이프가 네 엄마 바로 내쫓았거든. 그게 무슨 소리예요? 네 엄마가 병원이 근처라서 손이 얼굴이라도 볼까 싶어서 잠깐 들렀는데 네 와이프가 연락도 없이 찾아오는 게 어딨냐고 무식하다고 하면서 내쫓았다고 하더라. 이게 말이 되냐? 아니 연락도 없이 집에 무작정 찾아오면 어떡해요? 뭐? 네 엄마가 가기 전에 전화를 얼마나 한 줄 알아? 안 받은 건 니네 전화. 아니 전화가 안 되면 무슨 사정이 있나 보다 하고 집에 안 오는 게 정상 아니에요? 누가 그렇다고 집에 무작정 찾아와요. 그래서 집에 들여보내지도 않고 그냥 내쫓은 네 와이프가 잘했다 이 말이냐? 나쁘게 행동한 건 아니죠. 네 엄마 다리도 아픈데 길도 헤매고 얼마나 속상해했는 줄 알아? 아무리 그래도 무식하다는 말을 며느리한테 들어야겠어? 그런 건 아빠가 잘 챙겨야죠. 그리고 그냥 생각 없이 한 말을 뭐 그렇게 담아두고 있어요? 뭐? 생각 없이 한 말이라고? 그렇겠죠. 소빈이가 뭐 진심으로 말했겠어요. 그리고 소빈이 어머니 아버지는 이렇게 무작정 집에 찾아오지 않아요. 자식이 성인이면 그 정도는 존중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소빈이 기분이 좀 안 좋아 보였구나. 아, 결국 소빈이 달래는 것도 내 몫이잖아요. 제발 좀 저한테 상의를 하고 행동을 하세요. 너 그게 말이야, 방귀야? 그걸 말이라고 해? 아이, 귀 따갑게 소리만 지르지 마시고요. 좀 생각을 하고 기분을 가라앉힌 다음 전화하세요. 제가 무슨 감정 쓰레기통도 아니고. 끊어요. 야, 아버지가 얘기하는데 어딜 그렇게 끊어? 어? 집. 왜 이렇게 씩씩대? 타오니까 뭘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자식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킨 것 같아. 지금이라도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쳐야지. 오냐오냐 키우니까 아주 지 잘난 맛에 살아. 왜? 무슨 일인데? 똑같지? 지 와이프만 감싸고 도는 거. 이참에 내가 제대로 사과를 받아야겠어. 다신 우리한테 그러지 못하게. 뭘 어쩌려고 그래? 일단 집부터 가져와야지. 집을? 잠깐만 살다가 집 새로 사면 옮긴다고 해서 마냥 빌려주기만 했던 기간이 벌써 몇 년째야. 따지고 보면 당신도 당신 집 들른 건데 어딜 그렇게 내쫓아. 집 당장 비우라고 해야지. 우리도 그거 월세 받으면서 살려고 사는 거잖아. 쥐네 때문에 피해보는 줄도 모르고. 그래서 집을 그냥 무작정 나가라고 하게? 당연하지. 쥐네한테 해준 건 생각 안 하고 그저 와이프 부모님이랑 비교만 하고 있으니. 아니, 그렇게 잘난 부부면 거기 가서 지배를 해달라고 해야지. 왜 여기서 뽑아먹을 건 다 뽑아먹고 비교는 비교대로 해, 어? 하긴 그때야 3달이면 된다고 해서 일단 거기서 살려고 한 건데 눌러앉은 지 3년은 됐네. 그러니까 아주 이기적인 자식들이야. 내가 부동산에 전화해서 월세 내놓으라고 당장 전화할 거야. 암튼 이 자식들 버릇을 단단히 고쳐야지. 일주일 후. 아빠, 부동산에 연락 왔는데 저희 집 내놓은 게 사실이에요? 그래, 사실이다. 그게 뭐 어떡하고 꼭두 새벽부터 전화질을 하냐? 아이, 갑자기 이런 게 어딨어요. 갑자기 집을 내놓으면 저희 세 식구는 어디로 가서 살라고요? 그걸 왜 내가 신경을 써야 되지? 그리고 내 명의로 된 내 집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네가 왜 성질이야? 아무리 그래도 미리 얘기를 하셔야죠. 부동산에서 갑자기 집 보러 간다고 전화 와서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애초에 3개월만 살겠다고 한 거에서 빌려주겠다고 한 거다. 3개월은커녕 3년이 지나도 집 비운다는 소식이 없으니 내가 이렇게라도 해야지 별식이 있냐? 그리고 인간적으로 3년이나 눌러앉을 정도면 월세는 내야 하는 거 아니냐? 어? 아니, 아들한테 월세를 받고 싶으세요. 힘들어서 그런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3년 동안 말도 안 한 거다. 아주 고마운 줄은 모르고 세뱃돈이 작니 행동이 무식하니 그러고만 있으니. 그리고 니랑 네 와이프가 그렇게 자랑하는 사돈어른은 니네가 이렇게 힘들게 산다는데 왜 가만히 있는 거냐? 세뱃돈으로 100만 원이나 줄 수 있는 양반이 집은 못 구해주겠대? 어?
원래 집은 남자 쪽에서 해오는 거잖아요. 솔직히 전 아빠가 그냥 준다고 하실 줄 알았어요. 착각도 자유다, 이 자식아. 어림도 없으니까 집이나 비워. 내가 너 뭐 이쁘다고 평생 모아서 산 집을 너 같은 자식한테 주냐? 아, 그럼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당장 어떻게 비워요? 여기 살림살이 다 있는데. 소빈이한텐 뭐라고 말하고요. 그건 네 알아서 해. 가장이란 자식이 그것도 못하면 대체 앞으로 어떻게 가정을 꾸려나가려고 그래? 암튼 이번 주 내로 비워라. 알았냐? 아빠, 나도 바빠서 이만 끊는다. 다음날 아들 집. 어? 이번 주까지 집을 비워야 한다고? 대체 왜? 아빠가 이제 월세 내놓겠다고 빨리 비우라네. 아니, 갑자기 그러면 어떡해. 그리고 이 집 우리한테 주는 거 아니었어?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 어이가 없어서. 솔직히 당신이 우리 엄마 내쫓기만 안 했어도 우리 집 될 수도 있었어. 뭐? 그게 내 탓이라는 거야? 당신 잘못이라는 건 아니고. 엄마가 그렇게 내쫓기고 나서 많이 서운했던 모양이야. 그거 듣고 아빠도 화나서 당장 집 비우라고 하는 거고. 아니,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온 사람이 문제인 거지. 그건 맞지. 그래도 거기에서 자존심 많이 상한 모양이야. 집 비우는 건 어려우니까 그냥 우리가 굽히고 들어가서 마음 좀 달래주면 어떨까? 내가 왜? 그냥 이번 한 번만. 당장 집 옮기기도 그렇잖아. 당신 친정한테 도움받기도 어렵고. 아버님 회사가 많이 어렵다며. 아, 원래 집은 남편 쪽이 해야 되는 게 맞아. 난 호주 다 해봤잖아. 이제 와서 우리 친정한테 도움받기 어려우니까 당신 가족한테 빌라고 하는 게 맞아? 난 잘못한 거 없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 집이 우리 아빠 명의긴 하니까. 당신이 잘못한 거 없어도 그래도 이 집에서 우리가 살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안 그래? 일단 생각해볼게. 3일 후 집. 저희 왔어요. 어머니, 저희 왔어요. 지율이도 왔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이게 무슨 소리야? 애들이 왔나 본데?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지? 뭐냐? 연락도 없이? 아버님 안녕하셨어요. 그냥 찾아뵌 지도 오래되고 지율이도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 왔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렇다고 연락도 없이 와? 전화를 안 받으셨어요. 전화 안 받았다고 그냥 오는 건 무식한 행동이라고 네가 그러지 않았니? 어머니, 그건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그때 일로 한창 예민해 있는 상태라서 말이 막 나온 건데 저도 어머니 그렇게 보내고 나서 정말 후회 많이 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하면 뭐하냐? 당장 돌아가라. 아빠, 저희 차로 3시간 걸려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 얘기 좀 하고. 무슨 얘기해? 그리고 니네 엄마는 바로 쫓겨나서 4시간 걸려서 집에 도착했다. 그러느라 다리도 탱탱 부었고. 그건 생각 안 하고 니네 오느라 힘든 것만 생각해. 아버님 진정하시고요. 이렇게 지율이도 왔는데 이러실 거예요? 저흰 밉다 쳐도 손녀는 미워하시면 안 되죠. 지율이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걸 노리고 지율이 데려온 거구만. 평소에 그렇게 보고 싶다고 할 때는 들은 척도 안 하더니. 됐다. 다 필요 없으니까 가라. 아빠, 제발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엄마, 일단 노여움 푸시고 얘기 좀 해요. 저희 이렇게 다 같이 본 것도 오랜만이잖아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기엔 좀 늦은 것 같네. 나랑 네 아빠도 마냥 한가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불쑥 오는 건 나도 싫구나.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고. 문 닫으마. 아빠! 뭐야? 우리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내쫓긴 거야? 시간 내서 간신히 왔구만. 이렇게 내쫓을 줄은 몰랐네. 아니, 지율이까지 데려왔는데 너무하신 거 아니야? 화가 단단히 났나 봐. 어쩌지? 이대로라면 집 그대로 뺏기겠는데? 어떻게 좀 해봐. 당신이 사정사정해서 나도 성격 죽이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 정말 너무들 하네. 잠깐만 기다려봐. 아빠, 엄마, 얘기 좀 하자니까요. 아휴, 문을 저렇게 계속 쿵쿵 두드려대네. 집 뺀다고 하니까 간절해진 모양이지. 됐어, 두면 알아서 하겠지.
다음 날. 엄마, 저랑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 왜 이렇게 자꾸 전화를 하는 거냐? 왜 전화를 자꾸 피해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제발 아버지 설득 좀 해봐. 갑자기 이렇게 나가라고 하는 법이 어딨어. 원래부터 네 아버지 집이었지 않니? 너가 사정이 급해서 잠깐 살겠다고 해서 사정 봐준 거고. 근데 3년이나 지나지 않았니? 우리도 그동안 월세 못 받고 기존에 모아뒀던 돈으로 사느라 애 좀 먹었다. 그래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었잖아. 어차피 그거 내 거 아니야? 그게 왜 네 거니? 나중에 유산으로 내가 받을 거잖아. 그리고 아들이 결혼하는데 집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잖아. 당연한 게 어딨어. 5천만 원 대줬으면 됐지. 뭘 바래? 그래도 아니 지율이 유치원이 당장 이 집 근처인데 난데없이 집을 빼라고 하면 지율이는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엄마 손년 때 이렇게 길바닥에 나앉게 할 거야? 3년이면 충분히 기다려줬다고 생각한다. 그 사이에 모은 돈도 있을 거고. 니네 알아서 해라. 그리고 지율이 네 자식인데 네가 책임져야지. 안 그래? 엄마까지 이러고요? 진짜 소빈이가 서운한 소리 좀 했다고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돼? 끝까지 네 와이프 편이니 편들 것도 따로 있지. 됐고. 난 네 아버지 하자는 대로 할 거니까 나한테 전화해봤자 소용없다. 끊자. 엄마. 아들 집. 뭐래? 역부족이야. 진짜 길이 나앉게 생겼네. 조금만 월세방 마련하기 에도 빠듯한데. 어떡하냐 정말. 뭘 어떡해. 무조건 설득해야지. 다시 말해봐. 아들이 그렇게 사정하는데 안 들어주겠어? 이게 다 당신 때문이잖아. 솔직히 당신이 쇼핑을 너무 많이 하는 바람에 그동안 돈도 못 모은 거고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버릇없게 대해서 집까지 뺏길 비긴 거잖아. 당신이 일 다 벌려놓고 왜 나보고 수습하래? 지금 내 탓을 하는 거야? 진짜 어이없다. 이게 왜 내 탓이야? 당신이 돈 더 벌어왔으면 됐지. 그리고 내가 돈을 뭐 얼마나 썼다고. 예전에 나 살던 것보다 적게 쓴 거야. 당신 벌어온 돈 생각해서. 그리고 연락 없이 찾아온 사람이 문제인 거지. 당신도 그때 나보고 잘했다고 했잖아. 야, 그래도 엄연히 이 집 우리 아빠 명이잖아. 내 명이 될 때까진 적당히 비위도 맞출 줄 알아야지. 그리고 한 달에 카드를 300씩 쓰는 게 맞아. 우리 형편을 생각해야지. 예전처럼 장모님이 돈 대줄 형편도 아니고. 부잣집 딸 감당할 자신이 없으면 애초에 결혼을 하질 말아야지. 그리고 나도 엄연히 비싼 혼수 들고 결혼했어? 난 해야 할 몫을 다 했다고. 당신이 집을 못 해와서 이 사달이 난 거 아니야. 그니까 당신이 해결해. 됐다. 그냥 이혼하든가.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 뭐? 이혼이 그렇게 쉬워? 나도 중간에서 껴서 이러는 거 지친다. 집에서도 쫓겨나겠다. 그냥 그만하자고. 당신 미쳤어? 가정이라는 사람이 어쩜 이렇게 책임감이 없을 수 있어? 나도 할 만큼 했어. 다음 날. 네가 웬일이냐? 전화를 다 하고.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진짜 너무 버릇없었어요. 이제 너까지 그러는 거냐? 왜? 당장 내일까지 집 빼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갈 데가 없어. 사실 저희 친정이 지금 어려워요. 저희도 당장 월세 구할 돈도 없고요. 한 번만 사정을 좀 봐주시면 저희가 얼른 돈 모으는 대로 집 비울게요. 네? 3년이면 그럴 돈 모으고도 남았다. 네가 맨날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는 바람에 그렇지. 그런 것도 다 형편에 맞춰서 하는 거다. 무조건 좋고 비싼 게 다가 아니야. 네, 제가 하도 귀하게 자라서 그런 거 잘 몰랐어요. 이제부터 잘 모아볼 테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앞으로는 어머니 아버님 잘 모실게요. 지율이도 자주 보여드리고요. 이참에 저희 집에서 식사하세요. 제가 다 준비해놓을게요. 이제와 그러는 거 아주 가증스럽구나. 됐고, 당장 내일까지 집 빼라. 어머니, 제발. 지금 다운 씨가 이혼하자고 난리예요. 아들 이혼시키고 싶은 건 아니시잖아요. 이혼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내가 그걸 왜 상관하겠니? 그래도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이혼하길 바래요? 요즘 이혼이 뭐 별거라고. 그리고 난
이제 걔가 이혼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다. 이미 난 부모 노릇 다 했고 줄 수 있을 만큼 다 줬다. 그런데도 걔가 부모 취급을 안 해주니 별 수 있니? 나도 자식 취급 안 하는 수밖에. 다운이 걔한테도 자꾸 전화 오는데 네가 좀 전해라. 이제 연락 그만하자고. 그럼 끊는다. 어머니! 3개월 후. 그 뒤로 저희는 아들한테 빌려줬던 집을 월세로 내놔서 지금은 세입자한테 월세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집까지 찾아와서 이러는 법이 어딨냐고 아들이 펄펄 뛰긴 했는데 문도 안 열어줬어요. 마흔 바라보는 자식이 아직도 독립할 능력이 없어서 부모한테 비는 모습이 참 한심하고 내가 이렇게 아들을 잘못 키웠나 자책도 들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저랑 제 남편은 아들 키우는데 최선을 다했으니 더 이상 그런 후회와 자책은 안 하려고요. 그 뒤로 어디서 돈을 얻었는진 모르겠지만 단칸방에서 살고 있는 눈치더라고요. 이혼은 아직 안 한 것 같고요. 지율이 생각에 조금 마음이 아프긴 했지만 여기서 또 도와주면 완전히 자식 버릇 망치게 하는 꼴인 것 같아 냉정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거 빼고는 저와 남편은 아주 평화롭게 잘 살고 있어요. 요새는 날이 좋아 이곳저곳 여행도 많이 다니고 있고요. 월세를 따박따박 받으니 생활이 더 여유로워져서 배우고 싶었던 것들 하나씩 배우며 지내고 있습니다. 맛있는 것도 많이 사 먹고 있고요. 그동안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